6회차 오답 좀 해볼게요. 이것도 다 풀진 않을 겁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문제들, 접근 가능한 문제들만 풀어볼게요. 오케이? 우리가 1번부터 보자. 근데 1번은 뭐겠니? 인수분해 쪽에 가깝니? 곱셈 공식에 가깝니? 인수분해가 가까워요. 그래서 인수분해예요. 대입하기 전에 인수분해예요. 자, 얘들아, A는 3차식이죠?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 B는요? x 플러스.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세제곱 빼기 세제곱. 근데 그거에 특정한 개수만. 특정한 개수. 누가 물어봤어? 세제곱의 개수만 물어봤어. 봅시다. 따라서 일단 첫 번째, 얘들아, 이거 대입하기 껄끄럽죠? 그래서 뭐 하자? 일단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뭘로 해봤어? 일단 인수분해하고 있다 해주는데. 저 A만 B를 그냥 해보는 네, 그래서 인수분해 먼저 해보자. 인수분해 어떻게 됩니까? 자, 짧은 거로랑 괄호. 일단 짧은 거로랑 긴 거를 만들어 놓자. 자, 세제곱 떼고, 세제곱 뗀 다음에 다음 항은 각각의 제곱을 쓰고 살짝 부업하면서 비교. 자, 이게 알려져 있죠? 그다음 대입해 볼게요. 자, A랑 B 자리에 저 식을 대입해 보자. 근데 암산 좀 해볼까 얘들아?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X 세제곱 X 세제곱만 남죠, 그렇죠? 그쵸? 그다음 요거는요? 그냥 대입하세요. 대입해야죠. 좋아요, 다 왔어요. A, B 남은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싹 다 나열하면 되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 뭐 할 거니? 세제곱 앞에 놓인 개수만 구하면 돼. 괜찮니? 또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이거 이 앞에 있는 식을 뒤에 쪽에 분배할 건데 세제곱의 개수만 찾으려면 전체의 일부분 중에 누구를 찾으면 돼? 상수항만. 그치? 여기에서 상수항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 상수항 누구죠? 4의 제곱이요. 16이요. 여기에 상수항의 후보는요? 4, 4, 16. 그쵸? 여기 상수항의 제곱, 상수항의 후보는 16이죠? 부분들끼리 더 되나요? 그럼 한 48 정도 나오나? 그럼 48에 x제곱이 곱해지면 되니까 개수만 읽으면 48 하면 됩니다. 오케이? 뭐가 문제였던 거 같니? 곱셈 공식이 없었죠? 저한 번, 그러니까 4두 개씩 있잖아요. 실험식 있잖아요. 예. 4 3개에서 와, 제곱을 무시한다고 그러면? 와, 대박이시네요. 4 더하기 4 더하기 4도 했대요. 그러면 공식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공식을 알고도 아니면 계산법을 몰랐거나. 이쪽으로 갈게요. 4를 2번 곱해놓고 그냥 4 한 번만 드세요. 대단하십니다. 반성하세요. 네. 그럼 2번으로 갑시다. 얘들아 2번 바로 이것도 곱셈 공식에 가깝니? 인수분해에 가깝니? 이거 곱셈 공식. 네, 곱셈 공식에 가깝다고 했거든. 비슷하긴 한데 해보자. 얘들아 지금 문제가 원하는 게 뭐야? 9부터 1 올린 거, 9의 제곱에서 1 올린 거, 9의 4제곱에서 1 올린 거, 다음은 9의 8제곱에서 1 올린 거를 계산해 보면 어떤 분모분의 분자로 나타낼 수 있다. 그때 n과 n을 찾으시오. 되셨습니까? 이거 예전에 많이 빈출했던 문제인데 그 당시에는 2121이었을 거야. 아 잠깐만 2121. 근데 지금은 9191이에요. 되셨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갑자기 식을 조작해야죠. 일단 갑자기 이거 식을 조작하자. 어떻게 하면 되니? 양변에 9-1 양변을 보지 마시고 그냥 자기 자신에다가 예를 여기 자기 자신 보여? 큰 거. 여기다가 갑자기 9에서 1변수에다가 9에서 1변수에 역수를 곱해봅시다. 다시 갑자기 숫자를 삽입하는 거야. 필요한 숫자는 빼기거든. 그래서 9-1을 곱해주고 그거의 역수만큼을 곱해주면 어차피 1배니까 사라지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 식을 장착시키는 게 중요해요. 자, 앞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고 나눈다. 9 빼기 1, 9 빼기 1분의 1. 그렇습니까? 그럼 이렇게 식을 조작한다고 치면 문제가 풀리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더라? 여기까지가 힌트예요. 그 다음은 해보자. 두 개 주기 시작되면 될까요? 두 개 주기 시작되어보자. 이게 어떻게 돼요? 곱하면 A 빼기 B, A 플러스 B 합차 공식이죠? 그거 어떻게 돼요? 두 개의 곱은 각각의 제곱에 뺄게요. 1의 제곱은 1이니까 사라져. 방금 나온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합차 공식이죠? 합차 따라서 제곱에서 1 뺀다. 이렇게 돼요. 괜찮습니까? 여기는요. 곱한다고 치면 이거와 이걸 곱해봐. AB, AB니까 네, 합창도 되죠? 자, 마지막까지 하면요. 어떻게 돼요? 16. 9의 16제곱 빼기 1이 됩니다.
근데 앞에 놓여있는 수를 붙여주면은 도식이 어떻게 됩니까? 8분의 1 곱하기 9의 16제곱 빼기 1로 간단해진 거지.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밑이 9가 아니라 3이야. 밑이 9가 아니라 3이야. 오케이? 그래서 뭐 할까? 그냥 조금만 인수분해, 소인수분해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9의 16제곱은 몇으로 바꿀 수 있니? 집중해야 되더라. 32. 자, 얘는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에 16제곱이니까 3의 제곱에 16제곱이 붙어있는 수고 지수 법칙을 쓰면 곱하기니까 3의 32로 바뀔까요? 그때 얘를 이제 분자에다 곱해주면은 이런 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m은 누구야? 8. n은 누구야? 3의 지수. 3의 지수. 32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m은 8, n은 32니까 두 개를 더하시면 몇 나와? 40 나옵니다. 오케이. 3번은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너무 빈줄인 것 같아. 시간 때까지 1회부터 500까지 했으면은 저거는 인수분해 어떤 지식이 쓰여? 인수분해 중에서 어떤 지식이 사용돼서? 바로 6글자. 6글자요? 내림차순 정리.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라는 걸 쓰시면 돼요. 내림차순 정리에서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4번은 복소수 계산 파트야. 자, 복소수 계산. Z라는 복소수. 자, 한 번 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양수인 복소수. Z에 대해서 Z 4제곱은 양수고. 다시 한번 Z는 실수 부분과 실수라고 할게요. 허수 부분, 허수라고 할게요. 가 양수라고 써있고요. Z의 설명이야. 그 다음은 Z는 4제곱을 당하면 0보다 작아진다라는 힌트. 그 다음은 Z바분의 Z는 Z바분의 Z는 4분의 1Z 빼기 1이 된대. 이걸 만족하는 복소수에 대해서 Z3제곱을 구해봐라. 질문이에요. 오케이? 이상한 딴짓 하지 말고 집중해. 오케이? 너 맞췄어? 잘했어. 그래, 잘했어. 자, 보자. 얘들아, 일단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 일단 어떤 생각 들었나요? 첫 번째 단서. 4제곱이 음수다. 같은 말이 뭐예요? 다시 4제곱이 음수다의 편리한 말. 제곱이 수. 오케이, 좋아요. 자, 4제곱이 양수라는 건 부호를 인정했다는 건 얘들아, 부등호 연결됐다는 건 실수 작은 거야. 0보다 작다는 건 실수야. 허수 같은 건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4제곱이 음수라는 건 Z제곱이 수너수겠죠. 혹시 이 말로 번역했나요? 4제곱이 음수가 됐다? 그 전 단계 제곱은 수너수겠죠. 이해됐습니까? 제곱은 수너수. 자, 그 다음 뭐 하면 될까요? 그렇게 번역한 뒤에 다음 거. A 플러스 B. 얘들아, 요거 A 플러스 BI로 준다가 맞아? 근데 얘들아, 이거 식 정리하기 붙여야하니까 이거 이 상태에서 대입하지 말고 식을 정리하자. 양변에 최소 분배수를 곱하는 느낌. 얘들아, 최소 분배수 몇 초 곱하면 되겠니? 분모를 지을 수 있는 문자야. 4Z바. 다시 한번 양변에 4Z바를 곱할게요. 그러니까 Z바로 곱해도 돼? 나는 근데 4랑 Z바를 동시에 곱할게. 오케이? 그럼 왼쪽 어떻게 돼요? 약분되면서 4Z. 4Z. 오른쪽은요? 이거랑 이거 곱하기 하면은 4사 날라가고 Z, Z바. Z, Z바. 여기 빼기는 이렇게 분배가 될 겁니다. 맞네요. 오케이? 그 다음 뭐 하면 되죠? Z를 대입하자. Z를 일단 얘들아 이건 A 플러스 BI라고 주자. Z는 A 플러스 BI야. 그럼 A 플러스 BI라고 주면은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서 검사해보자. 오케이? 자, 근데 얘들아 요거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자, 4배 Z야. Z를 바라보면서 4배 해봐. 어떻게 돼? 4A 플러스 4BI 4BI. 여기 ZZ바. Z의 켤레를 만들고 곱해보세요. 오케이, 잘했어. 여기는 마지막거든요. Z바의 4배. 그럼 Z의 켤레를 만들고 내려면 돼. 이렇게 될까요? 따라옵니까? 그 다음 뭐하면 됩니까? 실수는 실수끼리. A, B, I 중 마지막. 어허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실수는 실수끼리 비교, 허수수끼리 비교해볼게. 여기 실수는 누구야? 얘죠?
실수 부분 동그라미 칠게요. 여기 전체 덩어리의 실수 부분 누구야? 여기일까요? 이렇습니까? 그 다음에 허수 부분끼리 비교. 뭔가 이상한데? 사제트 맞죠? 4배 Z, 4배 Z 맞고 그쵸? 그 다음은 BI 저렇게 나온 거 맞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식을 좀 정리해볼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수 부분끼리 비교하면 실수 부분 비교하자 10이라고 쓸게요. 실수 부분 비교하면 4A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4A 그쵸? 그 다음 왼쪽으로 이해해볼까요? 그럼 8A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문자가 두 개인데 등호 하나라서 간단히 할 수 없겠어. 다음 단계 넘어가자. 전 단계. 얘들아 우리 Z제곱은 순호수가 돼야 되지. 다시 Z제곱은 순호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Z제곱을 한번 검사해보자. Z의 제곱이요. 자 이렇게 뒀을 때 Z제곱 한번 해보자. 어떻게 돼? M이랑 자 이렇게 되겠지. 이거 너무 많이 했으니까 생각할게요. 완전 제곱식을 펼친 다음에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모으면 이렇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순호수가 되길 희망하니까 그 녀석이 순호수가 돼야 돼. 이게 순호수의 4제곱이 음수일 거야. 저기 0. 실수 부분이 제로. 그럼 여기 실수 부분이 제로로 적으면 어떤 단서가 나와요? A는 제곱수는 같다. 맞아요. 제곱수는 같다는 단서가 나옵니다. 괜찮습니까? 양수니까 A는 B야. 오케이,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일단 얘들아 요거를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해 볼게요. 다시. 자 여기 아까 이 식에다가 한 대입법을 써볼게요. 근데 A가 더 많고 B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B를 줄이자. 문자 두 개인데 B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B를 줄일게요. 대입법. 그럼 B를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좌변은 A제곱 더하기 A제곱 될까요? 그쵸? B를 줄인 거예요. 그럼 2A제곱이 8A 되는 거니? 양변은 2 나누면 4A가 A제곱인 거니? 그럼 이런 A는 몇 개 있어? 0 또는 4 있지. 잠깐만 A제곱이 4A를 같아지는 어떤 A는 이항하고 이항하면 인수분했을 때 0과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습니까? 이해됩니까? 근데 뭐 해야 돼? 양수. 0은 지워야 돼. 왜냐면 실수분과 허수분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치? 이거니까 다 왔어. 그럼 A가 4라고 치면 어떻게 돼? 4A.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다가도 대입할 수 있어. 그럼 B도 알 수 있겠네? B도 4지. 그치? 그럼 A도 알았고 B도 알았으니까 뭐 하면 돼? 다시 최초의 그 Z로 돌아가면은 확정이 된 겁니다. Z의 A 플러스 BI는 결정이 된 거예요. 4 플러스 4I로. 그다음 뭐 하면 됩니까? Z를 세제곱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은 넘어갈게요. 오케이? 다음 Z를 세제곱하는 거 넘어갈게. 이건 시간 아깝다. 왜 그래? 자, 4 플러스 4I를 찾는 과정에서 각각의 식을 정리한다. 순허수라는 말을 해석했어야 되고요. 다음은 요거는 최소분배에서 곱해서 대입하기 대입한 다음에 실수 부분, 거수 부분끼리 별도로 비교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 당시에 떠올리지 못했던 것만 필기하시면 돼요. 아니 필기할 거 없으면 누르고 잘 따라오시고. 자, 5번 할까요? 5번 좀 많이 썼으니까. 네, 5번이요. 얘들아, 알파랑 베타라는 문자가 두 개야. 알파, 베타. 근데 알파, 베타 바는 곱하는 순간 2가 돼요. 알파랑 알파의 그 표례를 더하면, 역수를 더하면 i가 된대. 베타 플러스 베타 파분의 4를 구하시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복소수의 편례법. 이거는 제목은 편례의 성질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거 아십니까? 뭐죠? 서로 다른 두 복소수가 있어요. 두 복소수. 자, 근데 복소수끼리 더하고 나서 편례하는 계산과 같은 게 있죠. 바로 뭐죠? 합하고의 편례야. 이게 먼저고 마지막에 딱 붙은 거야. 그치? 근데 뭐 할 수 있냐면 두개 법칙이 가능합니다. 자를 수 있죠. 이거 아십니까?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더하기도 되고요. 빼기도 됩니다. 순서 바꿔서 해도 다 똑같아요. 오케이? 이걸 사람들이 편례복소수의 성질이라고 불러요. 곱하기도 될까요? 네. 곱한 수의 켤레나 각각 켤레 곱해도 되나? 알려져 있어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법칙 다 알아야 돼요. Z1 곱하기 Z2는 켤레를 전체 곱한 거의 켤레는 각각의 켤레로 쪼갤 수 있다. 항상 법칙이에요. 나누기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나누기 해야 됩니다. Z1 분의 Z2의 전체
켤레는 각각의 켤레로 대신할 수 있다. 켤레를 나눈다. 자, 이거 여러 개 문제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면 일단은 5번 문제에서 주어진 건 이거예요. 알파 베타 바는 곱하는 순간이다. 알파 플러스 알파 바의 역수의 합은 i가 된다. 그때 구하라는 게 뭐야? 베타를 기준으로 베타 플러스 베타 바분의 합니다. 오케이? 혹시 이거 알파랑 베타를 a 플러스 b로 적은 분들이 좀 많던데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문제 의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가정법을 하면, 그러니까 a 플러스 bi라고 가정했을 때 식이 엄청 길어질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 이렇게 풀었을 거야. 고전적인 풀이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잡아야지 베타는 식이로 잡을까 하면서 이렇게 잡고 대입하시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찰하셔야 돼요. 식에서 주어진 거 구하고자 하는 거 닮아 보이네? 라는 거 닮아 보여야 됩니다. 구하라는 게.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겁니다. 우리 베타를 구하시오니? 마지막 질문은 뭐야? 베타들을 구하시오. 알파 사라졌고. 다시 구하고자 하는 건 알파라는 건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에요. 베타만 구하라고.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합시다. 알파를 줄일 수 있는 도구가 둘 중에 누구일까?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중에 알파를 죽이고 베타를 주인공으로 보는 베타만 남도록 해요. 그럼 얘들아 이 식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얘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얘입니다. 알파 베타가 섞였을 때 2가 되는 거잖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 식을 바라보면서 한번 식을 정리해 볼까? 뭐 하면 될까? 우리는 베타가 주인공이야. 오케이? 그럼 베타만 남도록이니까 베타를 주인공 네모로 잡았을 때 어떤 수가 곱해서 2가 됐대. 어떤 수 곱하기 어떤 게 2래. 그럼 얘는 뭐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이야. 곱했더니 2다? 같은 말. 문자 앞에 있는 수로 나누면 같다야. 지금 알파분의 1이라고 해도 될까요? 이런 게 여러분들 칙 조작이에요. 베타를 주인공으로 봐야 되니까 베타만 남아야 돼. 베타 앞에 있는 찌꺼기를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알파분의 2. 오케이? 따라오니? 그럼 베타바가 알파분의 2야. 그럼 얘들아 베타바가 알파분의 2면 여기서 파생되는 게 있어요. 베타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베타바가 알파분의 2라는 건 확정됐어요. 나눴으니까. 근데 베타도 구할 수 있을까요? 저 설명으로부터 베타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켤레를 떼고 싶죠. 켤레를 떼어내고 싶어. 짝대기를 없애고 싶습니다. 그럼 짝대기를 없애는 게 뭘까요? 켤레를 지운다. 할 수 있는 수단. 여기 전 단계 내가 썼네요. 자, 모든 목소수는 켤레는 자기 자신이 된다. 상실 법칙이 있습니다. 켤레는 자신이 된다. 오케이? 보자. 우리는 베타바가 설명되어 있지만 베타만 남고 싶어. 그럼 양변에 땡땡하자. 켤레를 취하자. 양변에 켤레를 붙여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좌변과 우변에서 켤레를 붙여봐요. 이렇게 켤레요. 짝대기는 켤레를 기호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좌변은 베타 빠니까 베타로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해됐어요? 켤레는 무시할 수 있다고. 오케이? 오른쪽은요. 켤레를 붙여보니까 약분 되듯이 사라진다고. 베타는이야 좌변. 우변은요. 알파분의 2의 켤레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켤레. 오, 켤레는 분모분자꼴에 대해서 복소수거나 복소수면 켤레가 분배됩니다. 이거 복소수예요? 물론 실수긴 하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2야 이거 숫자 2의 켤레다. 그럼 켤레 시키고 나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2의 켤레는 무시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알파바 분의 2가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왔니? 네. 베타바를 표현한다? 양변에 켤레를 동시에 붙이면 따닥 등식이 유지되면서 이렇게 바뀌어요. 유지. 끝났어. 자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 대입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여기 구하고자 하는 거를 대입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베타는 이거야. 알파바분의 2로 표현할 수 있어. 알파바분의 2야. 얘들아 더하기 뒤에 거. 그러니까 베타바분의 4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베타바분의 4. 2알파
이 알파. 이건 어차피 이거니까요. 베타바분의 사라는 건 이거 나누는 거고 베타바는 아까 우리가 얻어냈었죠. 양변의 켤레 취하기 전에 이거였으니까 이거 나누기를 곱하기 역수로 하면은 이거 역수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알파고 곱하기 4하면 되는 거라서 설명이 좀 빨랐나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주영이 얘기한 거가 이해돼요. 그래서 알파바 분의 2 더하기 2 알파가 된다는 건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쵸? 네. 혹시 이해할 안 됩니까? 얘를 이거 한 거예요. 이거 여기다 대입한 겁니다. 베타바를 줄인다? 네. 알파로. 그러고 보니까 얘 어디서 봤어요? 저 이거 요 자식은 문제에서 줬던 요 식에 그냥 2배 느낌이죠. 다시 바꾸고 보니까 구하고자 하는 건 문제에서 준 거에 2배한 알파들이죠. 네. 그러니까 단 뭐예요? 그냥 그냥 2배한 느낌이에요. 이 I가 답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알파랑 베타를 독립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독립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섞인 상태로 푸는 겁니다. 어떻게? 식 조작. 식을 조작하자. 곱했더니 이가 베타바는 알파분의 2. 양변의 켤레를 취하면 켤레가 무시되니까 사라지니까 베타도 표현할 수 있어. 그러고 대입해 보면은 베타가 모두 이제 알파로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나와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한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켤레 복수 수는 계산법들 이런 것들 다 고난도 문제에서 유보할 수 있으니까 미리 알아봅시다. 지울게요. 6번. 네, 6번 틀리시면 안 돼요. 6번은 그냥 한 줄 컷으로 풀게요. 바로 뭡니까? 가로를 2x로 잡고 세로를 x로 잡는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2cm만큼의 종이를 떼어냈대. 그러면 새로운 밑변의 높이가 어떻게 돼? 다시 한번. 거기 문제 설명대로 종이 박스를 접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여기가 밑면의 길이랑 밑면의 세로의 길이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접어서 올리면은 이 종이 박스의 높이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140이 된다라는 등호 설정한 다음에 답을 푸시면 됩니다. 딱 한 줄이에요. 물론 이거 정리하는 거 내가 해보시고 이거는 내가 되는 x를 찾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풀겠지? 넘어갈게요. 그럼 x가 딱 깨끗하게 나올 겁니다. 좋아요. 이거 한 줄 컷이 나와야 된다고. 주영의 키컨이 이거는 곱하면 140이 된다는 문장이에요.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마이너스 10이 마이너스 12 맞아요. 근데 정답을 풀 때 이거는 아마도 딱 7글자입니다. 판별식에 판별식. 다시 한번. 판별식에 또 판별식 하면 돼요. 쌤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7번 문제 뭐라고 돼 있어? x의 주인공으로 대한 2차 방정식이 길게 써 있어. 근데 중근을 가진대. 그럼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0인지를 따지는 건 다 알잖아. 이해됐어? 그럼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고 판별식이 0이다 해서 썼을 때 y가 남아있을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판별식을 0이다라고 잡은 다음에 그 식에 y가 여러 개 있는데 그게 한 개만 존재한다는 건 또 중근이 나온다는 소리겠죠?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얘들아 다시 한번 문제를 볼게. 7번 문제. 저 긴 식이 중근을 가지게 하는 y가 한 개뿐이야. 물론 여기에 수식어가 붙어있어. 어떤 수식어? x가 대안이야. 그러면 일단 x에 대한 요 긴 식이 2차 방정식 맞는데 중근을 가지게 한다는 건 뭐 해야 돼? 중근을 가지게. 판별식이 0에다가 떠올라야 되겠지? 판별식이 0인지 해봐야 돼. 근데 얘들아 이거 식이 좀 뒤죽박죽이지? 식이
육각중인 거 보여? X. 오케이?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부터 해보자. 누가 주인공이야? X가 지금은 주인공이야. X. 그럼 X에 대한 내림차순 쓰면 어떻게 돼요? 2X제곱 혼자 그리고 땡땡X 땡땡 Y들로 표현할게. 자, 0을 기준으로 왼편에 X를 내림차순 정리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들어가는 수 몇 X 몇 Y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X 앞에를 바로 열고 그냥 개수를 적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X가 있는 것들 두 개죠. 그래서 마이너스 Y랑 빼기라고 볼까요? 그 다음에 X가 전혀 없는 건 마이너스 3y 제곱 오케이 마이너스 3Y 제곱 플러스 플러스 AY 빼기 12 오케이 빼기 AY 아니지 플러스 AY 빼기 12 맞죠? 그럼 일단 내림차순 정리 이후에 중근을 가진다니까 판별식을 당연히 구하는 건 했을 거라 믿을게. 판별식으로 점프하자. 다른 식 판별식이야. 자 판별식을 적어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b의 제곱 빼기 4ac. 자 b의 제곱 빼기 4ac 한번 해보자. 어떻게 돼요? b의 제곱 빼기 4ac. 또 0돼야 중근을 가진다를 보장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 식을 정리만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싹 다 전개하세요. 전개. 이 전개하면 y제곱 더하기 4y 플러스 4 이거는 8배를 곱하면서 마이너스의 9호까지 주면은 암산 되십니까? 해봅시다. 마파를 곱하자. 25y 제곱 9 일단 여기까지 4y 제곱이야. 8 곱하기 12 해보시면 됩니다. 96인가요? 좋아요. 자, 는 0이 된다는 걸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이 식을 조금 더 단순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동류항 찾으세요. 25y 제곱에다가 땡땡 y 에다가 y가 없는 거 또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야 얘들아. 그럼 y 제곱을 일단 썼고요. 이거 25y 제곱이지. 그 다음 여기는 y 앞에 누구 살고 있어? 마이너스 4랑 마 8a. 그치? 4랑 마이너스 8a. 근데 순서 바꿀게요. 쓸게요. 그다음에 y가 전혀 없는 건 4 더하기 96이요. 100이네요. 여기는. 오케이. 는요. 그럼 일단 판별식 여기다를 쭈루루루 써봤을 때 요 식이 나오죠. 근데 이런 y들이 몇 개라고 써 있어? 그렇게 하는 결과물이 y에선 한 개. 그럼 이게 되게는 y가 한 개라는 건 뭔 말이야? 판별식 2차원 수도 이거 1차원 수도 y가 주인공으로 왔어요. 그럼 뭐 해야 돼? 판별식 여기서 또 하면 돼요. 오케이? 따라오고 있어. 그럼 판별식에 또 판별식을 써보자. D야. D 그림 나온다. 어떻게 돼요? B의 제곱 빼기 4AC 또는 짝수 판별식 쓸까요? 짝판 써도 될까? 짝판 해보자. 어떻게 돼? 4 y 앞에 있는 수를 절반. 그러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2일까? 네. 아, 그 개판이네. 오랜만에 하니까 힘들다. 그래서 이 절반한 숫자를 b라고 보고 b의 제곱 빼기 ac. 자, 그럼 b의 제곱 빼기 ac야. 자,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 25랑 100 곱해봐. 그럼 2,500 나오지. 여기 2,500 맞아. 2,500. 그것도 0 되면은 이거 y가 한 개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런 수를 전개하는 건 또라이죠. 참 전개 푼 사람들은 반성하세요. 마지막까지. 근데 뭐 하면 됩니까? 이항에서 이항하자. 그럼 이항은 어떻게 돼? 완전 제곱식이 2,500이 되는 무게가 잡는 거야. 그러면 제곱을 했을 때 얘가 되려면 풀마 루트라는 법칙이죠. 풀마 루트. 13돌 마이너스 12. 오케이. 자, 마이너스 4a 플러스 2는 둘 중에 하나야. 플러스 50이거나 마이너스 50. 그치? 근데 얘부터 한번 따져보자. 얘가 50이라고 치면 a는 몇 나와? 그냥 50이 되게 되는 어떤 수? 마이너스 12. 그레이트. 이것도 해보자. 몇 나와? 13. A 13?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으니까? 양수 A야? 음수 A야? 음수 A를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0 있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어쨌든 외우자. 물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쓰인 거 판별식의 판별식입니다. 이해됐어, 예성아? 살짝 이해하려고 살짝 지금 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중간에 멍 때리니까 이해가 안 되지. 나는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데 판별식을 써보자 해도 판별식입니다. 왜냐면 중근을 가지는 건 x 기준으로 중근? x의 내림차순이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완전 제곱식 꼴이니까 판별식.
판별식 연구를 나를 보니까 이런 연골이 가능하다가 한 개만 있는 y예요. 그럼 y를 주인공으로 봤을 때 한 개뿐이면 2차 방정식이 또 연대되는 게 한 개로 고정되려면 또 중근 판별식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빨리빨리 나와야 돼. 중근을 가지라는 건 x 기준이고 다음에 나온 건 y 기준으로 한 개니까 기준과 기준이 바뀐 것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생각 안 합니다. 그 다음에 8번. 8번도 먹을 수 있는 문제니까 해볼게요. 8번 일단 어디까지 생각해봤니? 시험 80분 당시에. K가 음수가 처음에 K는 음수가 나와도 근데 음수가 나오면 네. 계산이 또 틀렸는데 어떻게 보니까 얘들아 빨리 볼게요. 자, x축과 y축을 그려볼게. 자, 여기에 y는 x제곱을 원점을 관통하는 포물선. 자, 그 다음 여기다가 y는 직선 x 플러스 k라는 1차 함수가 있어요. 그럼 얘들아 그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만나는 곳을 순서대로 알파벳 A라고 치고 B라고 쳤을 때 요 원점까지 연결한 넓이 원점과 연결한 넓이 E 원점까지 연결한 넓이 E 얘를 S1이라고 하고 얘를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S1 빼기 S2가 2NT가 된다고 돼 있어요. 만족된다. 그러면 K가 몇인지를 계산해 봐라. 오케이. 그럼 이렇게 봅시다. 첫 번째 드는 생각. 2차 함수랑 1차 함수. 2차랑 1차야. 만나는 곳을 찾는 거 어디예요? 2차랑 1차가 만나는 곳의 위치. 이형 주식을 연립한다고? 연립 맞나요? 같다라고 치면 어떻게 돼요? 연립해 보자고. y를 소거해봐. 그럼 x제곱이 x 플러스 k를 같은 수를 찾아요. 몇 층인지 모르니까 왼쪽으로 몰빵해볼까? 그럼 여기가 되게 하는 문자 x가 각각의 위치겠죠.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x지. 인수분해가 안 되는 x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근과 근을 설정하자. 근 설정. 자 여기서 근의 설정합시다. 뭐를? 알파를 알파와 베타를. 그냥 그게 있겠지 하면서 알파랑 베타를 잡을게요. 괜찮습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쓴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편의상 적당한 알파랑 적당한 베타를 편의상 얘를 양수로 잡고 얘를 음수로 잡을게요. 쌤, 왜 그러십니까? 그림의 상태를 보세요. 그림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자, 저기 만나는 따라 A점과 B점이 놓인 것을 원점으로부터 읽으면 플러스랑 마이너스 나오니까 저런 그림이겠지. 그러니까 하나의 X랑 하나의 X는 하나의 X 또 다른 X는 풀 마순으로 그냥 부호를 때려박아도 문제가 없죠. 둘 중에 대표로 하나 양수, 또 다른 대표를 음수로 적으면 돼요. 오케이? 그럼 해보자. 그럼 얘들아, 여기 A가 놓인 점, 다시 한번 A를 굵게 칠하면 A가 놓인 이 점에 좌표 설정 가능할까? A 점의 위치. 저 자리에 이름이 어떻게 돼요? A 알파 콤마. 자, 알파 콤마라서 될까? 알파지 Y좌표 어떻게 알았어? 둘 중에 하나의 대입이야. 근데 얘들아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하는 거나 여기 대입하는 것 중에 뭐가 편합니까? 여기가 편하겠죠. 왜냐면 K 때문에 짜증나는데 얘는 제곱이니까. 오케이? 따라서 알파 콤마 알파 제곱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2차 함수에 대입한 거예요. X좌표. 두 번째 B점은요. 베타 콤마 B가 놓인 점에 좌표를 순서쌍으로 적으면 몇 콤마 몇이냐? 베타 콤마 베타 콤마 베타 베타의 제곱수. 좋아요. 이렇습니까? 2차 함수에 대입한 거라고 말했다니까 여기다가 x를 넣으면 알파만 베타를 y로.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사전 작업은 끝났다. 자, 그럼 얘들아 S1 어떻게 돼요? 여기 등장한 삼각형 넓이 S1의 넓이를 한번 규칙에 들어맞게 써보자. 삼각형 넓이 공식. 밑변 몇이야? S1의 밑변. 알파. 높이는요? 베타 제곱. 알파 제곱.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여기가 알파가 얘고 얘가 y좌표니까 알파 제곱. 나누기까지는 될까요? 네. 자,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한데 S2 어떻게 구해요? S2의 넓이요. 플러스 이 부호 잘 결정해야 돼요. 다시 마이너스. 삼각형의 넓이는 양수로 읽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베타 세제곱
일단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기준으로 부호 결정하면서 하자. 첫 번째, 얘는 밑변 몇칠 근데 이만큼의 길이지만 마이너스 베타. 좋아요.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밑변. 높이는요? 베타. 높이는 그냥 베타 제곱 써도 되죠. 높이. 괜찮습니까? 나누기 2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한 거야. 근데 양수로 읽은 거라고, 넓이니까.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베타 세제곱 될까요? 여기는 2분의 1 알파 세제곱이에요. 자, 하나 끝났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두 개를 뺐을 때라고 돼 있죠. 두 개 뺐을 때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럼 S1 빼기 S2를 한번 계산해보자. 그럼 얘에서 얘 빼면 되는 거 맞니? 그럼 어떻게 돼요? 얘에서 얘 빼봐요. 그러면 이렇게 문자가 날되는 거 보여요?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지만 빼기니까. 그럼 요게 된다는 소리죠. 오케이?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된다고 치면 돼요. 된다고 치면 양변을 두 배 하면 어떻게 돼? 두 배 하면은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은 40이 된다는 소리죠. 자, 근데 우리 이런 결과와 알파 베타를 거슬러 올라가면 2차 방정식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 말했니? 근계가. 근계관. 맞아요. 근계관 써보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랑 뭐 호출해 볼까? 호출해 보자. 너 몇이야? 합과 곱. 한 몇입니까? 필요하니. 왜냐면 여기 얘를 해석하려면 이 녀석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합과 곱. 1이라고 막히. 1과 막힌 나오네. 오케이. 따라하고 있어요, 예성아. 눈으로 따라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근계관 쓴 거랑 주어진 거를 서로 사용하기 위해서 섞어보자. 바로 뭐 하면 될까요? 곱셈공식의 변형 좋아요. 자, 곱셈공식의 변형입니다. 얘들아, 이거 좌변을 바꾸자. 어떻게 됩니까, 얘? 이걸로 표현하고 싶어. 다리를 이거 두 개요. 좋아요. 합의 세제곱에서 뺀다? 3배의 곱과 합을. 요게 이제 풀세트죠. 곱셈공식 변형이고. 자, 둘 다 어떤 거.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바꿔치기하고 대입해볼까? 그럼 어떻게 돼요? 야, 너 1이라며. 오케이. 야, 너 마이너스 K라며. 그럼 이 식을 붙여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1 3K. 플러스 L 3K겠죠? 네. 왜냐면 곱하기가 진행해보시면 마이너스 붙이면 되면 이게 40. 그게 40이다. 그럼 이런 수는 그냥 계산을 좀 잘 수 있는 거죠. 몇이었을까요? 아 13. 넘기면 3K가 39. 3K가 39니까 K는 13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곱셈 공식도 다 알아야 되지만 일단 이차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위치는 연립하고 인수분해. 근데 안 되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알파 베타라고 설정하는 고난도 문제에서 자주 쓰는 발상입니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9번은요? 그냥 잘 안 풀렸나요? 그래요. 이거는 저는 그냥 30초 컷 내는 것 같은데 물론 조금 문제 의도 생각해보면은 왜 저런 걸 물어봤을까 하면서 우리 20분까지만 해도 끝내보자. 얘들아 이거 그냥 대충 그릴게요. 2차 함수랑 1차 함수의 수식이 어떻게 돼 있어? 2차 함수 먼저 ax 제곱 bx c 1차 함수는 fx 플러스 m이야. 자 근데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어디로서 만나요? 마삼으로서랑 3으로서 만나고 있죠. 그 좌표가 x좌표가 주어져 있어요. 오케이? x축 y축 애들 생략한 거야? y축 버려? x축 버려? 자 근데 이런 그림일 때 구하라는 게 뭐예요? a 괄호 열고 2x 플러스 1의 전체 대비 b-m의 b-m의 괄호 열고 2x 플러스 1 c-n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해보자. 첫 번째는 이거야 얘들아. 혹시 이거 구하라는 거 쭉 눈에 힘을 주고 쳐다보면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죠? 바로 반복되는 배열. 반복되는 배열. 혹시 치환하고 싶지 않았니? 그 생각 안 들었어? 치환 말했다. 중간에 사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따라고 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이렇게 봅시다. 자, 일단 구하고자 하는 걸 먼저 모르겠으니까 2x 플러스 1을 라지 x로 치환해보자. 대문자로 포장해보자. 2x 플러스 1이 반복이니까 라지 x로 치환해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구하고자 하는 걸 바꿔요. 뭐 하라는 소리야? a에 x를 제곱했더니 b-m에 x를 했더니
C 마이너스 했더니 0이 되는 수를 구하라요. 오케이? 그래서 구하라는 걸 치환해 보면 이런 형태를 구하라는 거지. 괜찮니? 자, 근데 이 형태를 만족하는 건 우리 알고 있다. 다시 한번. 이런 형태를 가지도록 0이 되도록 하는 지금 라지 x는 준 거나 마찬가지죠. 문제 그림에서 준 거죠. 아, 네. 왜? 이 두 개가 교차하는 곳, 만나는 곳은 두 식을 연립하면 된다잖아. 근데 연립했을 때를 붙이면 ax 제곱 bx c는 mx 플러스 n을 관찰하는 거, 같아지는 거. 왼쪽으로 몰빵하고 동류항 처리하면 동류항끼리 묶으면 어떻게 돼요? ax 제곱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제로가 돼요. 되셨습니까? 두 식을 연립했다고 치면 식의 생김새는 이 항에 보니까 이런 식 나오죠.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문제에서 답을 준 거죠. 여기서 만족하는 그 x랑 저 x는 뭔데? 그러니까 이 식을 연립했을 때 얻어진 xx. 얘는 뭘 의미하니? 저 3이랑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두 개를 준 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x는 마삼과 3을 보장해 준다는 소리죠.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림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으로 이항한 결과의 x가 마삼과 3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뭔데? 우리는 바꾸고 나서의 이 식의 근을 찾고 싶어. 우리 이 식의 근을 찾고 싶다고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지 x가 3이구나. 이거보다 이건 맞아요. 진짜요. 이미 문제에서 기본 형태일 때, 그러니까 기본형에서의 소문자 x 버전의 연립을 하면은 이런 식이 나오는데 x를 지금 두 개 준 거잖아. 하나는 마삼, 하나는 3이 되는 곳. 근데 그거를 일단 받아들이고 구하고자 하는 거랑 비교하면은 얘 치환했을 때 이런 형태가 되는 수를 찾으세요라는 문제란 말이야. 그럼 라지 x가 진짜로 이거일 때를 찾으면 되겠지. 마삼이거나 3. 괜찮습니까? 근데 라지 x가 뭐였죠? 거슬러 올라가면 요거였죠. EX 플러스 1을 치환한 거였잖아. 그치? 그럼 되돌려보자. 어떻게 돼요? 치환한 거 풀어. EX 플러스 1이 EX 플러스 1이 되는 곳 찾으면 돼요. 첫 번째 3이거나 마삼인 거. 왜냐면 이 방정식이나 이 방정식은 큰 차이가 없다고. 라지 X 버전으로 3이 될 때랑 마삼이 될 때를 조사하면 0이 되겠죠. 왜냐면 답 줬으니까. 답 먹으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x 몇 나와요? 여기를 만족하는 소문자 x 몇이야? 소문자 x? 여기서의 소문자 x는? 마이. 그게 답이라고요. 새로운 x.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수학에서 장난질 합니다. 정보를 변환하는 겁니다. 과거에선 여기였는데 현재 기준에서는 얘를 찾으시기 때문에 x가 1과 마이너스이니까 두 개 더 몇 나와? 그냥 마이너스 1 한 줄, 전 한 줄로 풀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10번. 10번 문제는 정말로 그 곱셈공식의 활용, 도형 파트를 끝판왕으로 낸 문제 같아요. 괜찮습니까? 지금까지 봤던 중 중에서 가장 신박하면서 재밌었다? 이거 148 맞아요? 148 맞아요. 아, 뭐 72, 74 두 배 안 했더라. 네. 얘들아 10번 문제 도전해봤니? 네. 이거는 봤어? 뭐라 돼 있어? 직육면체를 자를 때 튀어나간 부분이랑 뒤에 들어간 부분, 다시 한번 튀어나간 부분이랑 뒤에 들어간 부분을 각각 입체도형 하나 둘이라고 했을 때 모서리의 총 길이합을 L1, L2 건널비의 총합을 S1, S2라고 정의했을 때 뺀 거는 28, 뺀 거는 61. 다시 한번 뺀 거는 28, 뺀 거는 61이 되는 도형이라면 구하고자 하는 변의 제곱의 합은 몇일까요? 노가다 뛰는 거 아니에요? 노가다를 뛴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씩? 어느 정도 해야죠. 근데 이거 다른 문제 도전을 이거는 그냥 풀지. 이건 왜 끝까지 안 밀고 같아? 어렵게 느꼈나? 근데 예. 시간 소요가 너무 커요. 이게 그래? 이게? 허허.
얘들아 자르고 나서 들어간 부분이랑 나온 부분, 앞으로 나온 부분을 그려드린 겁니다. 첫 번째 얘들아 일단 둘레의 총합, 여기에 모든 모서리의 합이야. L1. 여기서의 모서리의 총합은 L2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근데 그 L1과 L2를 빼어냈을 때 21이 된다가 28 된다가 첫 번째 힌트야. 건널비는 있다 할게. 일단 건널비 있다고 일단 모서리부터 할게요. 첫 번째 이렇게 합시다. 얘들아 자르기 전. 잠깐만. 자르기 전으로 갔을 때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누구겠어? 원래 자르기 전에 도형의 가장 중요한 길이의 성분. 가로 세로 높이겠죠? 네. 가로 세로 높이가 일단 중요해 보입니다. 얘들아 일단은 에라 모르겠다. A라고 잡고 B라고 잡고 C를 잡읍시다. 문자 설정. 가로 세로 높이를 A, B, C 잡을게요. 오케이? 네. 자 그럼 A, B, C라고 둔 뒤 자른 부분에 모서리의 총합을 L1이라고 하지. 그리고 자르고 튀어나온 부분에 모서리의 총합을 L2라고 하지. 근데 이거 이 뒤에 들어간 부분의 모서리 합은 손으로 만지면 상상해봐. 손으로 만진다고 치면 어차피 여기 부분 똑같죠. 네. 이런 센스가 필요해요. 도형의 센스. 센스가 필요하죠. 왜냐면 이거 더했을 때 어차피 여기 겹치는 부분이잖아. 그치? 그럼 어차피 문제에서 L1 빼기 L2니까 순서를 바꿔서 빼면 뭉치고 뺀다가 아니라 미리 겹치는 길이들은 빼어내면은 뭐 해도 되는 거야? 이쪽에 모서리를 더할 때 뺄 예정이니까 무시해도 되겠죠. 네. 무시해도 되겠죠. 네. 겹치니까요. 그렇죠. 겹치는 부분은 똑같은 길이니까 빼면 날아가겠죠. 그래서 뭐만 하면 돼? 겹치지 않는 느낌만 모서리를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럼 여기서의 모서리의 총합이 어떻게 돼요? 3A 더하기 오 잘 찾았네. 자 일단 가로 부분부터 자 A 부분 여기 A로 잡았다 얘들아. A 가로는 세 번 들어가죠. 아 밑변이 B가 같은 게 아니에요. A, B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가로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죠. 직립면체 말하는 거야. 직립면체. 박스면. 그래서 여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니까 모서리의 총합은 여기 먼저 더하면 3A겠죠. 그 다음 또 세로 부분. 세로 말하는 거야. 3B 이게 규칙이 있어 이 문제. 잘 보면 규칙 엄청 쉬워요. 3C 3B. 오케이. 다음 아마도 높이는 3C. 세 번 들어가죠. 그쵸? 여기서는요. L2에서의 모든 모서리는 A 더하기 A, B, C지. A, B, C. A 한 번 들어가고 B 한 번 들어가고 C 한 번 들어가니까 이거 모서리 여기 아까 겹친 거 뺐으니까 그냥 A 플러스 B 플러스 C다. 그러면 그 모서리들과 저 모서리들의 뺄셈 하면 되겠죠. 그게 L1, L2의 뺄셈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자끼리 빼면 결국 여기다 대입하면은 따당따당하면은 2A 플러스 2B 플러스 2C가 28이 되어진다는 해석이에요. 양변을 2로 나누면 A, B, C의 총합은 14가 된다는 걸 알려준 겁니다. 자 다음 거 이제 S1이에요. 건널비가 S1이고 건널비가 S2입니다. 면들의 총합. 이것도 규칙이 있을까? 네. 있어요. 자 건널비 규칙 보입니까? 첫 번째 들어간 부분이랑 튀어나온 부분 여기는 무시해도 되겠어. 네. 이해되니? 어차피 건널비 빼 건널비 문제 줬어요. S1 빼기 S2 몇이라 돼 있어? 61이라고 써있어. 61. 그치? 네. 그럼 건널비들의 뺄셈이 60이라는 건 어차피 같은 부분 여기랑 여기도 어차피 건널비 있으니까 서로 떼어내면은 알짜들끼리만 알짜란 표현 알아요? 찌꺼기만 빼면 되겠죠. 네. 공통을 뺀 나머지들 즉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얘들아 건널비 재보자. 근데 얘들아 이거 마찬가지로 삼각형. 빼어내면 되죠. 이게 참 문제가 재밌어. 이 문제 참 여기 좀 모의고사야. 여기도 여기랑 겹치니까 빼면 되겠죠. 네. 다 떼요. 그럼 여기도 떼어내면 되겠죠. 야, 너 건널비야? 하지만 너 여기에 숨어 있는 걸 하면서 여기 떼어내요. 여기도 앞에서 바라봤을 때 앞에서 바라보면 여기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여기도 빼버려요. 그러면 건널비들의 뺄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겹치는 부분들을 넓이에서 빼고 넓이에서 빼고 넓이 빼면 되니까 AB 남은 부분이 어디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 뒷면, 왼면, 아랫면만 남죠. 네. 이해됐니? 뒷면, 왼면, 아랫면. 이 얘만 들어있는 넓이잖아.
네. 그치? 따라서 결국 S1 빼기 S2는 식을 간단히 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 A, B, B, C, C. 뒷면, 옆면, 아랫면이요. A, B, B, C, C예요. 이거죠. 그쵸? 네. 그럼 그런 결과가 문제에서 62야? 1이요. 1이야? 그러면 이것도 줬고 저것도 줬네 했을 때 마지막 구하라는 게 좀 귀찮은데 이 대각선들의 제곱의 합이죠. 대각선, 대각선, 대각선의 제곱, 제곱, 제곱을 합한 수야. 그럼 일단 이거 두 개 이용해서 일단 구하라는 건 뭐죠? 뭘 구해요? 문제에서? 2A 제곱 플러스 어차피 이거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얘 제곱, 얘 제곱, 얘 제곱이고 제 제곱, 제 제곱이 제 제곱이니까 결국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죠. 제곱수들의 두 배. 네. 얘를 구하시고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A, B, C로 번역하면은 제곱, 제곱의 두 배. 괜찮습니까? 그다음 뭐 하면 됩니까? 이제 곱셈공식 배정책하자. 그럼 얘들아 이 두 식을 연결할 수 있는 건 머릿속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케이? 뭐죠? 제곱. 두 개의 관계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죠? 바로 제곱, 제곱, 제곱이요.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제곱은 여전히 같다. 합의 제곱에서 두 배를 뺀 거. 일단 생각 좀 할게. 네. 수 아파서 그래. 이거는 이거 제곱에서 두 배 빼면 되지. 여기는 지금 얘가 들어갈 자리니까 190. 14의 제곱이고 두 배 두 개 곱한 건 얘니까. 그리고 대입하면은 196에서 61의 두 배, 122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73가 나와요. 네. 그쵸? 근데 그 74를 답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거랑 닮은 거죠. 그거의 두 배니까 74의 두 배에서 148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괜찮습니까? 좋은 문제 아닌가요? 저도 이 문제 좋다고 생각해요. 단조로운 문제가 아니라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 11번 틀리세요. 오케이? 맞았는데. 네. 관계가 두 개 나옵니다. 이거 가정법을 해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2차 이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많아요. 저 싹 다 노가다면 돼요. 진짜 노가다요. 뭐? 제가 뭐요? 대입을 해봤는데 대입을 해봤는데 그냥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가 딱 나오거든요. 한 개만 나오자 더 나와요. 이거 진짜 노가다거든요. 쓴지 오래 걸렸어요. 이거는 1차가 2개 나와요. 근데 1차로서 두 개 맞아요. 1차로서 두 개 나옵니다. 1차. A는 일단 11번은 그냥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해설지 보세요. PX를 2차 이하라고 쓰니까 대표 형태 이렇게 둔 뒤 좌변에 대입한 거랑 우변에 대입한 게 항등식이 돼야 되니까 항등식이 되려면 이거 해봤을 때 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왼편과 오른편이 서로 항등식이 되려면 좌변의 개수랑 우변의 개수들을 비교하시면 답 나오거든요. 선생님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0 나와요. 이거 항등식 되려면 개수끼리 비교하고 비교하면 A는 0 나오고요. C도 0. C도 0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상수함끼리 비교하는 과정에서 C가 0밖에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가운데 놓은 숫자 B는 열린 결말 나와요. 두 결말 나오던데 2개. 네. 5거나 마이너스 나올 겁니다. 그냥 이해. 맞아요. 제가 봤을 때 5랑 마이너스였어요. 그냥 5가 아니었어요. 둘 다 돼요. 5여도 되고 마이너스 2여도 문제가 없어요. 그냥 등호에 들어갔죠. 5랑 마이.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빠르게 했으면 그러니까 왼편은 해보시면 이거 이렇게 돼요. 진짜로 이런 걸 왜 내시는 거지? 저도 짜증나게 하지만 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막 하는 건데 이게 왼쪽이에요. 딱 나란 겁니다. 그다음 오른쪽은 A의 괄호 열고 세배까지 하면은 3AX 4제곱 3BX 제곱 3C 더하기 10X 제곱이에요. 이거 참고로 동류항 정리 안 한 상태예요. 동류항 정리 안 한 상태, 전기만 한 거예요. 전기만 한 상태고 그 다음 뭐였는데? 4제곱의 후보. 그럼 4제곱은 지금은 X 4제곱 앞에 있는 수가 얘고 얘는 여기니까 얘들끼리 같다면요 A는 0 또는 3이 나와요. 네. 0 또는 3 나옵니다. 근데 3이면 모순이 발생해요. 네. 왜냐면 다음 거 비교할 때 왜냐면 여기는 3차식이 없죠. 네. 그럼 4제곱이 없어요. 여기 3차식이. 근데 여기 3차식이 있단 말이에요. 요 자식 있죠. 요 자식. 네. 2AB라는 나쁜 새끼랑 얘 새끼도 있네. 얘가 지금 사라져야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뭐 해야 돼?
A, B는 곱해서 0이 되는 수. 즉 A가 0이 되거나 5월 B가 0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음 거 비교하면 제곱과 제곱들 여기 x제곱 앞에 있는 수랑 x제곱 앞에 있는 수가 여기는 b제곱 더하기 2x거든요. 아 결국 하게 되네. x제곱 앞에 있는 수를 모아서 비교하면 여기 3b예요. 아 3b 플러스 10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x의 1차도 비교하면요. x의 1차는 여기 2bc랑 여기 없어요. 1차가. 그래서 2bc가 0 돼야 돼요. 그럼 bc가 0이라 소리겠죠? 네. 그래서 모든 단서들을 개수를 완벽하게 비교하면은 뭐 0이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서는 이제 c제곱. 여기 c제곱은 0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c제곱은 3c. 이렇게 다 만족시키면 돼요. 근데 그런 가능성들을 표로 나열해봤을 때 이거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생각할게. 쌤 해봤다고. 근데 이거는 너희한테 풀기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노가다 뛰는 건 맞아요. 근데 이런 가능성들을 비교하다 보면은 A가 0일 때랑 A가 0이 아닐 때 가지치기 해보시면 A가 3일 때는 모순이 발생해요. 이게 3 대입하면요 000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A가 무슨 0일 거고 그에 따른 BB끼리 비교하고 CC끼리 비교하면은 CC 이렇게거나 이렇게 두 쌍밖에 안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번. 그러니까 12번은 저거 예전에 그 아주 옛날 기억이 나는데 그냥 새로운 함수의 규칙은 그냥 일일이 대입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12번 제대로 보신 분들은 뜻을 몰라 그런 것 같은데 얘들아 책에서 뭐라고 돼 있어? 얘들아 P 쓰고 오른쪽 아래 작게 N이라고 쓰고 X예요. 읽을 때는 PNX예요. 자, 다시 한번 읽을 때는 PNX. PNX가 뭐라고 정의돼 있어요? 문제 뭐라고 돼 있어? x 마이너스 맨 밑줄에 PNX는 x 빼기 1에다가 x 빼기 2다가 x 마이너스 점점점 하면서 언제까지? n까지. 자기 자신이 될 때까지. 근데 한글로 읽어봐. 자기 자신이 될 때까지 곱하기 연결한 다항식이라고 역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말의 뜻을 알아야 된다. 오케이? 자기 자신이 될 때까지 빼면서 곱해라. 그러니까 정의야. 그럼 얘들아 거기 책에 등장한 뭐라고 돼 있니? 3x 승승 빼기 5x 제곱 더하기 2는 항등식이 되어진다. 오른쪽이라는 데 오른쪽이 좀 더럽죠. a, b, p1x, c, p2x, d, p3x 이렇게 되도록 하는 a, b, c를 찾아야 돼요. 믿었습니까? 그럼 얘들아 여기서 등장한 항등식이란 말이 써있긴 한데 항등식 얘들아 요거 뜻이 뭐예요? X 마이너스 p1x의 뜻이 뭐? X 마이너스 p를 바라보면서 p는 이겁니다. n에다가 1을 대입하는 소리예요. 그럼 n에다가 1을 넣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n에다가 1을 넣어봐요. X 그럼 마이너스 말이 어떻게 돼? x 빼기 1부터 x 빼기 1까지 곱한 나열. 그럼 얘는 그냥 뭡니까? 그냥 이거 하나 x 빼기 1. 다 52 나오나요? 아니요. 22 20. p2x의 뜻이 뭘까요? 이거의 뜻 p를 바라보면서 작은 숫자에 2를 넣으라는 소리예요. 작은 숫자 여기 n이거든요. 여기 작게 써있는 숫자에다 2를 넣어보시면 그럼 x1 빼기 x 빼기 2 하면서 이건 결국 그냥 뭐야? 자기 자신이 될 때까지니까 x 빼기 1, x 빼기 2라고 하면은 말이 되는 거죠. 믿었습니까? 네 p3의 뜻이 뭐겠어? p3x X가 3까지 3이 될 때까지. 그쵸? 얘는 그 뜻이 뭐냐면 x 빼기 1, x 빼기 2, 3이니까 x 빼기 3까지. 그래서 이렇게 나열한 다음 뭐 하면 돼요? 그냥 pnx 대입한 다음에 그거의 b배, 그거의 c배, 그거의 d배 라는 그 숫자들의 총합이 a는 a죠. 내가 된다를 만족하는 거니까 결국 뭐 하면 되는 겁니까? 항등식이 될 조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수치 대입법 쓰면 돼요. 전개하기 귀찮으니까 수치 대입 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x에 1 대입하시고 2 대입하시면서 a, b, c, d 싹 다 구하시면 오케이.
13번까지만 하고 맞춥시다. 오케이. 아까 말한 13번. 시간상 저그 병원 13번까지만. 13 어디까지 해봤니? 저거 1 대입하고 마이너 대입 1 대입하고 마이너스 몇? 0 대입하고 x 마이너 대입 왜 갑자기 그 생각했어? 그거 잘해서 그래. 저 1을 바꾸는 얘들아 문자 앞에 개수가 홀수죠. 13579 마치 홀수 느낌이야. 이게 31, 8, 15 15? 아니야 30까지의 값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거든. 그치? 근데 얘들아 이 문제 좀 돌연변이 문제라서 그냥 소개해줄게. 얘들아 이거 갑자기 그 문제 박스 안쪽에 X자리에 수상숫자 대입해보자. 0, 1, 2, 3, 4 막 대입해봐 얘들아. 근데 박스 안쪽에 일단 0부터 대입해보시면 1을 식이 어떻게 돼요? 0 대입하고 읽으면 A0 플러스 A1 X에 0을 대입해보시면 몇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게 다 나와요. 자 이거 대입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16A4고요 16A4 점점점 마지막 번호 X에 0을 대입한 거니까 0 빼기 15의 제곱이니까 15의 제곱수 225A15 나와요. 네. 자 그 다음에 X에 갑자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시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그 박스에서 대입하면 돼. 박스 안 썼어 이거 귀찮아. A0 그럼 A0 플러스 4A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괄호를 계산하면 4A1 남은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9A1 아 9A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9A3 9A2 남은 16A3 점점점 나아가면서 맨 마지막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16의 제곱에 A15 곱한 거 256A15 나와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빼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식을 두 번 대입한 걸 뺄셈 얘에서 얘를 빼자. 얘에서 얘를 위 거를 빼자. 그럼 어떻게 돼요? A0 날아가고요. 얘에서 얘 빼면은 3A1 나와요. 얘에서 얘 빼면은 5개의 A2가 나오게 돼요. 그런 식으로 나아가다가 마지막 빼봐도 31A15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것들이 아마 너희 해봤을 때 이거 각각 1이 나왔을 거예요. 네. 0 대입한 결과랑 마이너스 대입한 결과. 걔들끼리 빼도 0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답이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0이 보장되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건 1 플러스 블라블라니까 이 뒷부분이 다 0이라서 정답은 1이 됩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일단 토요일까지 단백질고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백질고사는 공통수학 1만 나오고 초반부랑 후반부 넣으니까 마플북 가서 우선적으로 풀어보시고 추가 특강 내용이 많이 안 나옵니다. 어차피 쉬운 문제만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는 단백질고사는 그리고 쉬운 문제를 틀릴까봐 걱정이라서 마플북 가서 제발 좀 풀어주시고 오늘 아마도 설레 첫날이라서 설레 끝나고 첫날이라서 머릿속이 좀 잘 안 돌아갔던 건 이해할 때 풀어도 돼요. 큰 고사니까 머리 안 돌아가. 근데 빨리 적응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마플북 가서 공수 5만 하세요. 공수 쪽 숙제 안 풀어도 돼요. 명제 안 풀어도 됩니다. 네. 공수 1만 풀어. 네. 딱 다 노말까지만 풀면 좋은데 안 되면 베이직만이라도 풀어도 돼요. 베이직만이라도. 공수 1만. 순위가 적대서. 네. 네.